1981년 7월 29일 전 세계는 숨죽인 채 한 편의 동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의 눈부신 미소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다이아몬드 빛 아래에는 신문에는 결코 실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선택, 즉 조용한 가족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앳되고 수줍어 보이던 레이디 다이애나,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전설적인 스펜서 티아라 말이죠. 그러나 이 마법 같은 동화의 무대 뒤편에는 다이애나가 착용하지 않았던 훨씬 더 화려하고 의미심장한 또 다른 티아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민의 연인 다이애나와 그녀의 역사적인 결혼식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히 바꿀 테니까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스펜서 티아라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9세기 말 영국의 시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은 흔들림 없는 전통과 엄격한 위계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며, 귀족 가문의 위상은 자귀와 영지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보석이 뿜어내는 광채로도 가늠되었습니다. 무도회나 궁정연회에서 착용하는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문이었죠. 가문의 유구한 역사와 부,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가문의 온전한 안주인이자 대를 잇는 계승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특정한 여왕을 위해 단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여느 왕실 티아라와 달리 스펜서 티아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여러 세대에 걸쳐 기록된 보석의 연대기입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천재적인 장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귀중한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모여 완성되었습니다. 티아라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는 그 시대의 기억과 그것을 공동의 보물창고에 기꺼이 바친 가족 구성원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단순한 주문 제작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유구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개별적인 선물과 가보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티아라 중앙의 다이아몬드 꽃 장식은 1890년대 먼 친척인 몬테규 자작 부인이 레이디 사라 이사벨라 스펜서에게 선물한 결혼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 우아한 다이아몬드 나선형 장식과 스크롤 문양 같은 다른 부분들은 이미 스펜서 가문의 소장품이었죠. 본래 독립된 브로치나 장신구였던 이 조각들은 하나의 걸작으로 탄생할 그들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순간은 193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스펜서 가문은 흩어져 있던 보물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형태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죠. 이 섬세하고도 복잡한 작업은 영국 귀족과 왕실의 오랜 공급처였던 유명 보석상 게러드의 장인들이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들의 뛰어난 솜씨가 각기 다른 시대의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 우리가 오늘날 아는 그 조화롭고 가벼우면서도 믿을 수 없이 우아한 티아라를 비로소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초의 구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은 새로운 티아라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계승의 상징을 빚어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과거의 조각들을 섬세하게 엮어 넣으며 가문의 유구한 역사를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구현해냈습니다. 이 티아라는 단순한 예복용 머리 장식이 아닌 대대손손 모녀와 고부에게 이어지며 세대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어줄 가문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이름과 자기를 잊고 보석 세공사의 눈으로 스펜서 티아라를 바라봅시다.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볍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과는 달리 여러분은 고귀한 금속이 주는 기분 좋고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의 광채를 위해 대부분의 보석이 세팅된 차가운 플래티넘의 광택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골드의 따뜻한 밑바탕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느끼게 될 감각, 곧 역사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중한 왕관이 아닙니다. 섬세한 꽃장식, 여성미와 타고난 우아함에 대한 찬가입니다.
페스툰 양식으로 완성된 그 디자인은 마치 가벼운 꽃무늬 덩굴을 연상시킵니다. 전체 구성의 중심에는 100년 전 그 결혼 선물이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리합니다. 장미와 쿠션 컷으로 세공된 오래된 다이아몬드가 박힌 양식화된 꽃은 현대 보석의 날카로운 광채가 아닌 부드러운 촛불 같은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아라의 심장이자 의미론적 그리고 역사적인 닻입니다. 중앙에서 양쪽으로 우아한 곡선들이 뻗어나가는데 이는 튤립 본골이나 별 모양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기에 티아라 구조의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러드 보석상 장인들은 진정한 공학적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브로치와 펜던트를 녹여서 다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갑오 보석들을 상호 교환 가능한 요소처럼 고정할 수 있는 특수한 틀을 제작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변신 로봇과도 같습니다. 각 부분은 분리하여 독립적인 브로치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착용자와 특정 행사에 맞춰 자유자재로 변형되었습니다. 티아라 속 모든 다이아몬드는 그 시대의 증인입니다. 깊은 파빌리온과 넓은 면을 가진 빅토리아 시대 컷의 보석들과 에드워드 시대의 후기 원형 다이아몬드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티아라를 보는 것은 마치 지질학적 시간의 단면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각 지층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이는 단순한 보석의 집합체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모인 보석 세공 스타일의 총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아라의 진정한 암호는 캐럿이 아니라 상징성에 있습니다. 꽃 모티프는 늘 사랑, 풍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엄격한 메안더 문양과 월계관으로 장식된 제국의 티아라와 달리 스펜서 티아라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귀족의 가치, 정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권력이 아닌 가문의 계승을 말이죠. 이는 힘을 과시하지 않고 우아함과 유산을 속삭입니다. 티아라의 구조는 가문 전체의 구조와 같아서 각 부분이 중요하지만 오직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의 불변하는 전체를 이룹니다. 이 티아라의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은 신문 헤드라인이나 카메라 플래시와는 무관했습니다. 조용하고 귀족적이었기에 그만큼 더 의미가 깊었죠. 1930년대 게러드 보석상 장인들의 작업이 마무리된 후 가문의 새로운 상징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일 영광은 다이애나의 할머니인 레이디 신시아 스펜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영국 귀족을 상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절제되고 우아했으며 왕실에 헌신적이었던 그녀는 미래의 왕대비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녀로 봉사했습니다. 당시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을 상상해 보십시오. 홀은 수정과 금박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공기 중에는 실크에 스치는 소리와 훈장의 은은한 찰랑거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실 가족의 육중하고 제국적인 티아라들 사이로 스펜서 백작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살아있는 듯한 티아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 거대함으로 압도하기보다는 마치 다이아몬드 거품처럼 가볍게 머리 장식을 장식합니다. 수천 개의 샹들리에 촛불에 반사된 그 빛은 부드럽고 지적이었으며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각 보석이 역사를 품고 있고 장신구의 유래가 가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사교계에서 완성된 스펜서 티아라의 등장은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취향과 가문의 자부심의 승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흩어져 있던 유물들을 하나로 엮어낸 보석 장인들의 천재적인 결정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시기하는 이들은 스펜서 가문이 왕실에 뒤지지 않는 걸작을 창조하며 자신들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장신구는 단순한 다이아몬드 덩어리에서 전설로 거듭났습니다. 티아라 그 이상이 되었죠. 정체성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 우아한 선들 속에는 제국의 위용이 아닌 대대로 이어지는 불변의 계승 속에서 불을 발견했던 옛 귀족의 세련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펜서 티아라는 완벽한 영국 백작 부인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음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티아라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유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레이디 신시아가 이 티아라를 상징적인 존재로 만든 전통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 후 세상이 다이애나를 알기 전 그녀의 언니들인 레이디 사라와 레이디 제인도 자신들의 결혼식에서 같은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가족의 의식으로 발전했고, 이는 티아라 역사상 가장 화려한 등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1981년 7월 29일이 밝았습니다. 20살 여성의 어깨 위에 왕실 전통의 모든 무게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래의 웨일스 공주로서 그녀는 규정상 여왕의 보물창고에 있는 티아라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예비 며느리에게 캠브리지 러버스 낫 티아라라는 매우 귀중하고 상징적인 유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스펜서 티아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 행위가 아니라 조용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가문의 보석을 착용함으로써 그녀는 왕실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의 대표로서 입성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스펜서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이 티아라는 무거운 왕실 티아라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했으며, 이 떨리는 날 다이애나에게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집의 일부이자 친숙하고 소중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이애나에게 이 티아라는 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적이 되었죠. 모든 발걸음과 말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엄격하고 낯선 궁정 의례의 세계에서 스펜서 티아라는 그녀의 다치자 과거의 자유로운 삶, 아버지 그리고 언니들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착용할 때 그녀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가문의 보호와 기억을 함께 걸쳤습니다. 이 장신구는 빛과 가문의 자부심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개인적인 방패였습니다. 바로 다이애나의 손에서 이 티아라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세계 무대에서 그녀의 상징이 되었죠. 그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빛났으며, 이는 영국 군주제의 새롭고 젊고 현대적인 얼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은 가벼운 꽃장식의 티아라가 그녀의 유명한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감싸고 그녀의 눈빛의 광채를 강조하는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착용했던 다른 공식적인 티아라들은 항상 유니폼의 일부, 웨일스 공주 역할의 소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펜서 티아라는 그녀의 소유였고 그녀의 개성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신구인 양특별하고 편안한 우아함으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티아라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불어넣어 그것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장신구와 그 소유주는 하나로 합쳐져 분리할 수 없는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다이애나 없는 티아라, 티아라 없는 다이애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단순한 가보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동화, 사랑, 그리고 희망의 상징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티아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의 아이콘이자 인류애를 상징하는 인물의 손에서 티아라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명성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의 눈부신 광채와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화의 상징이 되었던 티아라는 사실, 그 동화의 몰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티아라는 다이애나의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궁전으로 돌아와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지던 그 밤에도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가 티아라를 벗을 때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들은 그녀의 눈물과 실망을 말없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대중적 이미지와 비극적인 사생활 사이의 이러한 대비는 이 아름다운 장신구 위에 드리워진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보물창고가 품고 있던 가장 큰 비밀, 바로 처음에 약속했던 그 비밀은 놀랍게도 다이애나 비의 유명한 티아라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엄연히 문서로 증명된 사실이죠.
웨일스 공비의 눈부신 명성 탓에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버린 사실 말입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훨씬 더 오래되고 웅장한 스펜서 가문의 티아라가 있었으니 바로 허니서클이라 불리는 보석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티아라는 약 1880년대에 제작되었으며 빅토리아 시대 보석 예술의 걸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다이아몬드 덩굴과 인동덩굴 잎사귀 문양 위에는 큼직한 진주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선택했던 티아라보다 훨씬 격식 있고 묵직했으며 어쩌면 더 왕족다운 분위기를 풍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티아라는 스펜서 가문의 5세 백작 부인인 샬럿 스펜서와 다이애나 비의 할머니인 신시아가 착용했습니다. 나중에 더 가벼운 꽃무늬 티아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다이애나 비는 왜 이 웅장한 보물을 마다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취향과 편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족 사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귓속말처럼 오고 갔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선택은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이었죠. 허니서클 티아라는 엄격하고 고루한 옛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상징했습니다. 반면 가벼운 꽃무늬 장식은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이애나 비는 자신의 지위가 아닌 영혼에 맞는 장신구를 본능적으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실제적이며 거의 충격적이기까지 한 사실에 다다릅니다. 잊힌 티아라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다이애나 비의 계모인 레인 스펜서는 옛 귀족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유서 깊은 유물인 허니서클 티아라가 경매에 팔린 것이죠. 이 행위는 충격과 함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파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 즉 몰락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스펜서 티아라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동안 그 자매는 가문에서 영원히 사라져 전통과의 단절이자 쓰디쓴 필연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6년 8월에 이루어진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에서 동화를 잘라내는 단두대와 같았죠. 바로 이 순간 스펜서 티아라의 가장 눈부셨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왕실의 입성함을 상징했던 그 장신구는 이제 왕실에서 추방당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왕실에 반납해야 했던 다른 왕실 예복들과는 달리 스펜서 티아라는 다이애나 비 곁에 남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가문, 즉 그녀의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쓰디쓴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티아라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죠. 이혼 후 다이애나 비는 다시는 이 가문의 티아라를 대중 앞에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성의 정점에서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그 장신구는 갑자기 고아가 된 듯했습니다. 그녀의 왕실 전하라는 지위가 사라지면서 그 빛도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7년 8월 세상을 비탄에 잠기게 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스펜서 티아라는 살아있는 상징에서 유물로 변모했습니다. 올소프 가문의 금고 속 어두운 벨벳 위에 놓여졌고 그 빛은 오랜 세월 동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보낸 티아라의 삶이었습니다. 슬픔과 침묵의 시간이었고 이 보물을 드러내는 어떠한 행위도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시기였죠. 세상은 더 이상 연회나 만찬에서 그 티아라의 등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공주의 미소를 반사했던 다이아몬드들은 이제 침묵과 기억만을 간직했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와 함께 가장 유명했던 보석도 잊혀져 버려 이루지 못한 동화의 재단에 바쳐진 말없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비극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스펜서 티아라는 가문의 영지 올소프의 금괴에 갇혀 완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 비의 오빠인 찰스 스펜서, 즉
구세 스펜서 백작은 보물의 두 번째이자 완전히 다른 삶을 선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8년 그는 순회 전시회인 다이애나 삶의 찬가를 기획했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 전시물은 바로 그녀의 티아라였습니다. 이것은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이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장신구는 가문의 보석함 속 벨벳을 떠났지만 무도회에서 머리를 장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방탄 유리 아래 성스러운 유물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역사상 처음으로 티아라는 사교계의 감탄이 아니라 조용하고 애도하는 순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다이아몬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에 손대고 그것을 착용했던 여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놀라운 변태가 일어났습니다. 공주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빛을 발하며 살아있고 역동적이었던 장신구는 굳어진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초연하며 우수에 찬 다른 빛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살아있는 동화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비극적으로 단절된 삶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에는 기쁨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티아라는 상실, 기억, 그리고 가장 웅장한 보석의 광채 속에서도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위상은 티아라의 가치를 성층권으로 치솟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의 무게나 주얼리 하우스 게러드의 명성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가치, 즉 그 유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경매도 국민들의 공주의 이미지와 운명에 이토록 불가분하게 융합된 물건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사유재산으로 남아있었지만 국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아라가 완전히 박물관 전시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티아라는 다이애나 비의 조카딸인 레이디 셀리아 맥코커데일과 레이디 아멜리아 스펜서의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그 상징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티아라가 여전히 가족의 유물로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스펜서 가문의 신부들을 장식하는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비록 조용하지만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졌을지언정 티아라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승리로운 재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티아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런던 타워의 보물창고에? 버킹엄 궁전의 금괴? 아닙니다. 스펜서 티아라의 운명은 그 역사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오늘날 그 공식적인 관리자는 다이애나 비의 남동생이자 구세 백작인 찰스 스펜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런던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가문의 영지 올소프입니다. 그것은 국가나 왕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유재산이자 가문의 유물이며 그 명성은 이미 한 가족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티아라가 가진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적인 장신구이지만 사실상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단순한 물건을 넘어 유물이 되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저녁 행사 때 착용하는 액세서리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티아라의 모든 등장은 역사적, 감정적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이애나 비 조카딸들의 결혼식에서 여전히 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예외일 뿐 스펜서 티아라는 무엇보다도 전시품이라는 규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티아라의 가치에 대한 모든 논의는 필연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가치는 존재합니다. 오래된 컷에 웅장한 다이아몬드, 백금, 그리고 보석 하우스, 게러드 장인들의 섬세한 세공 말이죠. 여기에 영국의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수백 년 역사를 금속에 새겨 넣은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티아라를 행성 규모의 보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그 출처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웨일스 공비 다이애나와의 불가분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나리자나 셰익스피어의 자필 서명에 값을 매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경매 전문가들은 수천만 달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숫자라도 모욕적일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인 감정적인 자본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티아라는 구체화된 기억이며 그 진정한 가치는 캐럿이 아닌 수백만 명의 심장 박동으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왜 다이애나 비가 그 다른 웅장한 스펜서 티아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그 선택 뒤에는 단순히 미학이나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겁고 빅토리아 시대풍의 허니서클 티아라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엄격한 규칙과 관습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가볍고 꽃무늬 장식의 화환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개성을, 의례가 아닌 영혼의 상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여정의 시작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녀의 모든 남은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티아라의 이야기는 이토록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었죠. 그 다이아몬드에는 오래된 가문의 야망과 어린 신부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고독, 승리와 절망, 가족의 자부심과 파괴적인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웃음과 눈물, 스포트라이트의 빛과 궁전 복도의 어둠을 흡수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단순히 백금에 박힌 보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한 주얼리 걸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여성 중 한 명의 운명이 반영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녀의 미소의 반짝임입니다. 그 우아함은 그녀의 우아함의 메아리입니다. 그 불멸의 가치는 그녀가 남긴 사랑의 척도입니다. 스펜서 가문 두 티아라의 운명, 즉 아이콘이 된 티아라와 팔려서 가족에게서 사라진 티아라는 삶 자체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과 그 결과, 유산의 연약함, 그리고 한 개인이 아름다운 물건을 불멸의 상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스펜서 티아라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가문의 유물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음고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보물의 진정한 가치는 캐럿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내는 전설로 측정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걸작들은 단순히 보석 세공사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역사는 그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차갑고 영원한 다이아몬드의 광채 속에는 한때 머리 위에서 빛나던 뜨겁고 살아있는 심장의 한 조각이 영원히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